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어려울 만하다 그러면 다 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단 어떤 세계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주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지 않도록 제가 조심조심 자고저고 이렇게 약간 좀 웃긴 얘기인데 가끔 제가 잠이 안 올 때 제가 강의한 걸 틀어놔요. 그러면 목소리가 좀 조곤조곤해서 잠이 잘 옵니다. 아니 왜냐면 어떤 이게 설교를 틀어놓고 자면 목사님들이 자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이렇게 하거나 뭐 소리를 팍 지르고 나면 깨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보통 목사님 강의 중에 설교 중에 깨지 않는 설교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 설교 안 깨고 창조과 강의 중에 제 강의를 제가 들으면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이제 주무실 때 한번 틀어놓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네, 김진호 박사의 창조과학 치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비디오가 갑자기 뜨는 게 아니라 김진호라는 제가 이 얼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바타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김진호 박사의 창조과학 하면 여기 아바타가 떠요. 그거 누르면 이제 그 사이트로 플레이리스트 쭉 있고. 그래서 원래는 비디오가 1000개가 넘는데 제가 이제 옛날 거는 다 이렇게 비공개로 해놨고 비교적 최근 거만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오나? 나오죠?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까 빅뱅이 뭐냐? 빅뱅의 복습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의 파운데이션. 하나는 일반 상대성 모범생이 있어요. 바로 2번 우주원리. 이 두 개를 합쳐서 나온 이론이 인플레이션 아니고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나온 그 방정식이 프리드만의 방정식. 그게 지금 우주론의 기초예요. 100년 전에 나온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할 때 지금의 우주의 밀도가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런데 물질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계산되는 밀도에 해당되는 게 1 입방미터의 수소 원자가 6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100이라고 볼 때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건. 나머지는 뭐예요? 깜깜해요. 그래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그게 이제 암흑 물질은 23%, 암흑 에너지가 72%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물론 자세한 넘버는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제 근데 이제 대략 그게 이제 그러고 다 이제 이런 것들로 다 노벨상 받고 이 우주의 그 물리학 노벨상의 70%는 다 우주 관련이고 다 빅뱅 이론 관련된 거예요. 최근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과학적인 충분한 어떤 데이터도 있고 충분한 어떤 라직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는 뭐예요? 진화론, 오랜 연대, 또 동일 과정설, 그다음에 뭐 자연주의라는 패러다임에 안에서 보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 바깥으로 나가면 과학이라고 인정을 안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나와서 보기 전에 빅뱅 이론의 허화실은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나와서 보는 건 이제 이 별빛의 여행 시간이 험프리 이론이고요. 요거는 아직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봐도 실이 아니지 허가 있다니까요. 요건 실 말씀드린 거고 기초 지식. 지금 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여러분이 가르쳐 보시면 돼요. 좀 들은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면 정리가 됩니다. 내가 아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이잖아요. 선생이 좋은 점이 있어요. 이제 저의 직장에서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 그 가르치는 거에 이제 도가 트잖아요. 네. 가르쳐 보면 압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복습은 이제 이게 암흑 물질 이걸로 발견됐고, expected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만큼의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로 가속 팽창. 그래서 가속 팽창 이렇게 나오려면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matter density, y축은 에너지 덴시티거든요. 네. 그래서 matter가 한 30%니까 0.3에 나와야 되고 에너지가 70%니까 70에 나와야 돼. 딱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 보면 여기 딱 있는 게 아니라 만큼 있고 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정점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지금 거기에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사실 이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고 이게 이제 람다 CDM 마로 이게 바로 현대 우주 모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이 절대적인 현대 우주의 절대적인 게 아무개너지 않은 물질이었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이론이 아니면 평탄성 문제와 지평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죠. 그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또 사실은 난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창조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창조과학회 아니고 제가 밖에 나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로 봐도 사실은 충분해요. 사실은 암흑 에너지는 반론이 있죠. 이게 이제 암흑 에너지가 이제 노벨상 받은 게 2010년이잖아요. 그리고 논문이 이제 99년인가 나온 거고 2011년에 받은 건데 이게 언제 나왔어요? 2015년에 한 4년쯤 있다가 뭐냐면 이제 영어는 보실 필요 없고요. 우주의 가속 팽창 때문이 아니라 초신성 그룹의 종류가 다르다. 이건 뭐냐? 광도, 거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노벨상 받은 거 했더니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광도가 다르네? 이렇게 되려면 팽창의 그 속도가 달랐네? 그래서 가속 팽창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논문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얘하고 얘하고 종류가 다르다. 그런 거죠. 우주 먼지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 논문이 맞으면 요거는 꽝인 거죠. 이런 거. 그래서 UA 뉴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니버스 애리조나가 이제 optics 쪽 그 우주 천문 이쪽에 이제 강하거든요. 재밌네. 그러고 끝납니다. 이렇게 나와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논문이 이제 쫙 그냥 이건 시간이 그래서 그냥 쭉쭉 나와서 여기 비슷한 연구 한 거죠. 그죠? 이거하고 비슷한 연구. 어떻게 나와요? 별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2010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잘 모르겠죠? 이건 좀 다른 연구인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려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노벨상 받은 연구 이거잖아요. 이거 old, new 여기에 40몇 개 초신성을 저기 했는데 여기는 몇백 개를 했어요. 몇백 개. 그리고 더 나중에 한 거니까 더 정밀한 측정을 한 거죠, 나름대로. 근데 오히려 피딩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람다 CDM에 따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온가? 하여튼간에 이게 이것처럼 올라가게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증거는 분명치 않다. 이거는 2017년에 네이처 난 거에 이건 피직스에 이제 거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는 뭐 이건 이제 dark energy may not exist. 없을지도 몰라. 어떡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연세대학교 이영국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창조론자는 아닙니다. 빅뱅론자예요. 빅뱅론 오래 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원해형 초신성을 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근데 원해형 초신성의 밝기가 그 초신성이 포함된 은하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요거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암흑에너지 발견에 사용된 가정은 오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이고 가장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연구를 한 거예요. 훨씬 더 정확한 한 거죠. 그래서 반박하기 어렵게. 지금까지 이분은 이제 암흑에너지는 좀 틀렸다 이러고 나가고 그래서 지금 많은 핍박을 이미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빅뱅론자인데도. 왜냐하면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 받은 게 틀렸다고 하면 노벨상 권위도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이제 대담 프로 나와서 이제 이분하고 다른 편에는 이제 이분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가진 분이 이렇게 대담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만일 이 연구가 맞으면 뭐 10년 전으로 돌아야 된다 이렇게 이쪽 과학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닌데 이게 맞으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인슈타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럼 프리드만 공식이 틀린 게 돼버리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게 이제 프리드만 공식으로 만들면, 자, 보시면 우주는 플랫하다고 그랬죠. 아까 평탄성 문제 얘기했잖아요. 평탄하려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매럴 덴서지가 0.3이어야 되죠. 0.3. 그 다음에 에너지 덴서 0.7.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암흑 에너지가 꽝이면 어떻게 되죠? 암흑 에너지가 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면은 플랫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주론이. 그러면 그럼 프리드만 공식 자체가 틀려버렸네? 그러면 우주론 자체부터 처음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제 생각엔 설사 그렇게 밝혀져도 또 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아마. 이 오랜 우주라든가 이런 걸 바꾸진 않을 테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굉장히 큰 문제. 네. 근데 지금까지도 소수 의견이에요. 이용욱 교수의 이거는. 왜냐하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나온 논문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한 10여 개 되고 여기 이제 좀 확실한 게 나온 건데 암흑 에너지가 맞다는 가정을 하고 나오는 건 수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잽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주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 자, 사진은 제 얼굴하고 이거 같이 찍으면 절대 안 되십니다. 찍으셔도 절대로 올리면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따로 찍으시면 괜찮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무슨 창조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지류학계에서 한 거잖아요. 논문도 쓰고. 논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논문에 어느 논문이었죠? 제가 안 적어놓은 거. 하여튼 원래는 이분이 이제 굉장히 대가라 가지고 막 네이처 그런 급에 이제 내는 분인데 이거는 리뷰어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떨어지고 해서 밑에 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원래 논문의 퀄러리는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분 대담한 거 보니까 이제 지금도 막 새벽에 막 노벨상 수상자 이메일 해가지고 네가 틀렸다 이거다. 그래서 지금도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한방 펀치를 날려서 틀린 것 같다 했는데 저기서 다른 데이터나 뭐 다른 어떤 해석을 가지고 또 해가지고 지금 5대5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제 생각엔 결국은 꽝으로 더 날 거다. 근데 시간이 걸릴 거다.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재밌어요. 10년 이상 걸려서 어쨌든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재밌습니다. 자, 이거는 뭐 창조과학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지류학계 논문 나온 거 좀 보여드린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얘기해도 벌써 우주론이 뭐 이렇게 확실하다며 노벨상 받았다며 에잉? 그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암흑물질에 대한 반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이라는 게 이제 빛과 상호작용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물질이 도대체 뭔가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해왔거든요. 또 수조 달러 들어가서 우주선도 올리고 땅 밑으로 파가지고 뭐 하고. 근데 이번에 이것도 이제 뭐 언더그라운드 디텍터에서 역시 없다고 이제 못 찾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암흑물질 왜 은하 돌아가는 걸 가지고 암흑물질을 이제 추정을 한 거잖아요. 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혀 이건 뭐냐면 베리언 도미네이트라는 건 우리가 보이는 물질밖에 없다. 도는 게 여기는 암흑물질이 없는 은하가 나오는데 여기도 galaxy lacking dark matter. 갤럭시는 dark matter 없는데 dark matter한 게 암흑물질 없는데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논문이 나온다고 이제 암흑물질이 없다고 이렇게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와 반대되는 이론이 Modified Newtonian Dynamics에서 먼드라고 해가지고 아니다. 뉴턴의 다이나믹스가 조금 다르게 하면 뭐 한다 이런 이론이 몇십 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소수 의견이에요. 마이너리티. 근데 문제는 그 먼드란 게 맞으면 모든 갤럭시에서 다 다크메터가 있거나 없거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으니까 오히려 먼드가 틀렸다는 거다라고 반론을 하는 논문이었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세종대학교의 뭐 교수라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이제 그 먼드 같은 걸 하는 분이에요. 네. 여기 보면 뭐냐면 external electric field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천체가 있으면 그 천체에 멀리 있는 그런 천체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의라는 멀리 있으니까 영향을 거의 안 미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멀리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도는 게 다르게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은 암흑
물질이 없이 지금 현상들이 설명이 된다. 이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최근이에요. 8월 1일. 비슷한 브랜드 이번에는 같은 분이고, 이번에는 은하를 가지고 본 게 아니라 이제 바이너리 스타를 가지고 봤더니 쌍성이 이제 경험하는 가속도를 계산하고 그걸로 이제 뉴턴 역학을 적용했는데 1000AU 이내면은 지금 일치하는데 더 멀리 있는 걸 보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걸 적용해서 수정된 그 뉴턴 역학을 적용하니까 암흑 물질이 없이도 지금 움직이는 게 설명된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에서 논문 나오는 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한 분이고. 그러니까 아직 이제 갈 길이 멀었는데 저는 암흑 물질도 결국은 아까 암흑 에너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만일 아니면 뭐예요? 그 70 몇 프로가 아니죠. 95%가 암흑 아니에요. 지금 이상해지는 거죠. 판단은 어떻게 이상해질까? 그 판단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주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노벨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게임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노벨상 받는 경우도 꽝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사기꾼 아니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과학이란 게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틀리는 거예요. 아 틀렸구나 좀 더 알아내고, 아 틀렸구나 좀 더 알아내고. 그렇다고 이 과거에 틀렸다는 이 연구가 전부 꽝인 건 아니에요. 그 도출되는 과정이라든가 그 논리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된 건 아니고 원래 과학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란 유동적인 거에 우리가 피보팅을 해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부터 이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게 과학자들이 그렇대. 뉴스에서 이게 드디어 밝혀졌대. 성경이 뭐 하고 달러. 역시 아니었나?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달러라고 했는데 성경하고 많이 컨트레딕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그래요. 지나고 나면. 누가 젊은이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창조론과 반대되는 이런 걸 보신 적이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단 한 번 없다. 창조론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그 말하는 그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확실한 어떤 걸 본 적은 단 한 번 없다. 다만 내가 설명을 못하는 게 있다든가, 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 안 알려진 거 그런 건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6일 창조가 되는 거를 과학으로 공식으로 풀어내고 못하잖아요. 그런 거. 우린 믿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나오는 게 6일 창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건 이제 그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인데, 그렇게 따지면 빅뱅 이론도 아까 뭐 있어요? 지평선 문제, 또 평탄선 문제,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 이론이란 인플레이션 이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문제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근데 이제 이 암흑 물질이 쉽지 않은 게, 암흑 물질이 없으면 지금 이 그래비테이셔널 렌징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 볼록 렌즈라고 그러죠. 볼록 렌즈가 이렇게 돋보기 아니에요. 그래서 4000배, 1000배 이렇게 뻥 튀겨서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상당한 그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그 질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에 설명이 안 돼요 아직. 요거까지 먼저로 설명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아직은 암흑 물질이 없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건 제 의견도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 하지만 제 의견에서 암흑 에너지는 꽝이다.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지금 꽝이라고 말한 게 맞는지 한번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제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 이게 만일 이것도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암흑 물질이 없다는 게 나타나면, 암흑 물질이 없다는 게 만일 인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왜 별이 응축되려면 가스들이 있고, 그게 가스들로 인한 중력이 가스 프레셔를 넘어서야지 응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캔에다 가스 넣으면 가스 프레셔 때문에 뚜껑 열면 칙 나오는 게 그 프레셔가 세니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응축이 되면 가스 프레셔가 얼마나 세요? 근데 그 가스 프레셔를 이뤄낼 정도의 질량이 있어야지 쫙 응축이 돼서 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기본 이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관찰되는 걸 보면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 가스 프레셔를 중력이 이길 수가 없어요. 중력 이렇게 모이기 전에 프레셔 때문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려면 암흑 물질이 있어야 돼요. 암흑 물질이 있어서 지금 보이는 거에 50배의 질량이 있어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 물질을 집어넣어서 마를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 어제 Z 말씀드렸죠. Z28.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 물질들이 생겨나서 이렇게 생겨나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컴퓨터 시뮬러 인그리디언트, 그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요리 재료,
gravity, dark matter. dark matter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건 이제 위키에 있는 거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 스텔라 피직스에서 진 스테빌러리가 있어서 이 인터스텔라 가스 클라우드가 있다가 진 스테빌러리라는 이거 있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서야지 이제 응축이 돼서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암흑물질이 들어가야지 이게 돼요. 그래서 이 마를린 이건 이제 그 창조과학하는 그 존 할트넷 호주에 있는 그분이 이제 그 웹사이트에 제가 이제 capture한 건데 이분 말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크리에이션.com에 한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들어갈 게 다크 매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진 스테빌러리를 넘어섰다 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를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 스테빌러리 넘어서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냥 계속 퍼져야 돼요. 근데 다크 매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 스테빌러리를 못 넘어서요. 그럼 진 스테빌러리를 어떻게 넘어섰지? 아니 몰라. 일단 넘어섰다고 가정해. 그 다음부터 해야 돼. 아주 곤란한 문제가 이것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창조과학 얘기 아닙니다. 그 주류과학 내에 있는 논문 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얼굴 내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네? 그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아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를 인플레이션이 나온 건 뭐라고요? 볼까요? 자, 인플레이션 넘어가면 이분이 이제 아까 그 스탠포드 교수거든요. 앤드레 린데라는 아주 유명한 그 러시아계 이제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이론 한 30년 막 한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맞다고. 근데 이분 빼고 나머지는 인플레이션 이론에 내가 목숨을 걸지 않고 네 개의 목숨을 걸게. 이해되세요? 나의 목숨은 좀 그렇고 내 개의 목숨도 그렇고 네 개 목숨을 걸고 내가 인플레이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나의 수학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분이 인플레이션 이론이 뭐냐?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지? 우주는 왜 이렇지? 모든 것이 왜 한 점에서 폭발했지? 왜 평평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근데 이 질문들이 뭐예요? 형이상하게 해요. 메라피직스. 메라피직스는 게 뭐예요? 피지컬한 그런 게 아니라 철학적인 그런 질문인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걸 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학 이론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든지 관측이 아니란 거예요. 아시겠어요? There's nothing wrong there. Nothing wrong인데 제 말은 이게 대단한 진리인 것 같이 보통 알고 있고 그냥 다 된 것 같은데 하나의 수학 이론이고 검증이 불가능해요. 검증이. 레이날트 교수는 프린스턴 교수인데 이분도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의 주창자인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이론을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싸우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란 게 또 시작되려면 인플레이션이란 게 뭐예요? 갑자기 10의 마이너스 37승 초 말이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7승 초에서 그 사이에서 매 10의 마이너스 37승 초마다 크기가 2배로 늘어난다는 그런 거예요. 황상한 거죠. 물론 수학적으로 솔루션이 나오는 아주 굉장히 견고한 수학적인 어떤 그 거대한 분야지만 우리가 한 발 바깥으로 우산 바깥으로 나가서 보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게 훨씬 난 거예요. 수학.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일어나려면 일단 조건 자체를 또 수학 이론으로 가정을 해줘야지 뭐가 되죠. 그 가정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란 거죠. 더 큰 문제는 관찰이 가능한 검증이 있어야 그게 과학 이론이 돼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몇 년 있다 상대성 이론 나오네 몇 년 있다가 관찰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래서 검증이 된 거잖아요. 얘는 그런 검증이 불가능하고 엄밀히 말하면 과학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과학계에서 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증거가 있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일할 때 동료가 어떤 디바이스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가가지고 여기다 들어가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있으면서도. 근데 나중에 보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남극에 이런 관측소를 차려서 거기서 나오는 왜 여러분 망원경이 나오죠? 안경 쓰면 이제 폴러라이즈 렌즈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뿌연 게 이제 분명해 보이게 하는 그런 렌즈가 있잖아요. 요새 대부분 안경 쓰면 폴러라이즈 렌즈 하거든요. 여기 선글라스 그렇고 그게 뭐냐면 빛이 이렇게도 화장이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쫙쫙 잘라내고 딱 한 방향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딱 필터링 해가지고
한 방향만 하니까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해본 거예요. 그런 걸 해보고 그래서 이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는 아까 그 모는 종이겠죠? 우리 의지. 모는 종이가 이제 그 종이가 아니라 이제 그 고무로 된 모는 종이라고 가정해요. 그래서 빳빳하게 펴놨어요. 그러다가 거기 무거운 거를 해서 푹 누르면은 뽕 하고 들어가면서 뿅뿅뿅뿅 이렇게 파장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없다가 빵 했으니까 그 충격이 엄청나니까 그게 시공에 남아 있어서 시공이 출렁거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꾼 보고에 출렁거린다. 그럼 그게 우리한테까지 이제 138억 년 전에 생겨나서 왔으면 지금 어떤 형태로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네 한 겁니다. 그래서 gravitational wave from Big Bang detected. 만약 이게 맞으면 그 인플레이션 이론의 관측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빅뱅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랬다가 이게 언제죠? 2014년 3월 17일. 그러다가 5월 29일에 아닌데 no evidence for or against gravity. 이건 뭐 gravitation은 이 중력파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이게 없어 이러고 난 거예요. 그러다가 요 팀은 아까 바이셉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망원경 팀이고 요 팀은 플랭크라고 그래가지고 CMB 하던 팀이에요. 요 팀이 같이 검증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같이 검증해서 2015년, 2014년이고 그 다음 해 1월에 Gravitational Waves Discovery Now Officially Dead 아니었다. 우주 먼지 때문에 이렇게 보인 거다. 그러니까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측을 하는데 지금 이게 라이고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비테이셔널 뭐죠? 그 중력파 관측하는 이제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자세히 한번 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많은 관측이 되고 지금 그래서 블랙홀 두 개가 부딪혀서 그거로부터 오는 중력파 검출에서 많은 뉴스가 나는데 그거하고 빅뱅 때 일어난 중력파하고는 프리퀀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로 해도 뭐 빅뱅 때 일어나는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중력파가 검출한 거는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요 방법으로 벌써 아니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증거 없어요. 이거를 저걸로 한 거 외에는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빅뱅에서 나오는 중력파는. 지금 빅뱅의 그 프레임워크 하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대충 뭐 이해가 되시나요? 기절을 하시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뭔 소리 하는 건지 도대체 물구나무 서 있는 건지 막. 네. 중요한 거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검증된 적이 없다. 아니라고 나왔다. 아니라고 나온 뒤에는 여기는 검증할 방법이 없고 여기에 나온 거는 저 빅뱅의 중력파는 관계가 없고 거대한 블록칼이 두 개가 확 부딪히니까 그 엄청난 충격에 내서 나온 중력파는 해서 중력파를 또 이제 지구에 이렇게 세 군데 삼각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쯤에서 이게 오는지도 다 지금 알아냅니다. 엄청난 돈을 써서 한 거죠. 저는 이제 우주에도 올릴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일할 때 이런 거 한참 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한참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우주에서 이런 거를 우주선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해가지고 이제 레이저로 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없다. 인플레이션 이론 실험 또는 관측을 통해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이건 제 말이에요. 앞으로도 안 될 거다. 그냥 수학 이론이에요. 세계관적인 수학 이론. 이제 험프리의 이론 뭐 이제 제 강의 들어보신 분 아시지만 그것도 이제 수학 이론이잖아요. 세계관적이죠. 성경에 맞다는 가정을 시작해서 이걸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우주가 처음에 생겨서 지금 이상하네 어떻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평평함 그다음에 아까 그 지평선 이런 거죠. 어떻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한 수학 이론인데 증명 안 된다며요. 험프리론은 뭐예요? 물에서 물로 창조하셨으니까 물에서 시작하셨을 것이다. 나타 그다음에 뭐 스테레오마 뭐 이제 그런 그 원어의 의미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똑같이 보여지는 현상을 설명을 하기 위한 물리 이론인 거잖아요, 그죠? 물리 이론이라고 물론 주류학교에서 인정하진 않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볼 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바탕으로 일하고 여기는 성경이 아닌 걸 바탕으로 일하고. 근데 여기는 인정받고 수조 달러에 돈을 들여서 모든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사는 거 여기는 한 명, 두 명이 하고 서로 그나마 한 명, 두 명 서로 의견이 달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저도 이런 거를 많은 사람한테 못 전해요. 왜냐면 얼굴 가리고 해야 되고 제가 뭐 어떤 거 제가
이런 거 정도 하는 사람이다. 막 그 뭐 서울대 모 교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 교수고 뭐 하고 이러고 막 잘난 척이 만큼 한 다음에 해서 사람들이 그 권위에 이제 이렇게 함몰돼 가지고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근데 왜 하냐? 이미 꺾어졌어요. 꺾어져도 한다. 꺾어져도 진유면을 하고 한 발 한 발에서 이런 어린 아이들 한 명, 젊은이 한 명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회심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이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반대로 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읽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큰 소리로? 네. 인플레이션에 의해 우주의 시공 자체가 아니 문제부터 해야지. 문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서술로 옳은 것을 모두 믿으시오. 인플레이션에 의해 우주의 시공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속도를 빠르게 팽창했다는 이론이다. 현재 지평선 문제, 편탄선 문제 등이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설명이 되고 미래의 직접적 가측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다. 3. 우주의 급격한 팽창은 우주의 공유를 거의 0으로 접근시킨다. 4. 현재 우주가 평평한 우주로 인식되는 것은 우주가 충분히 크게 급격 팽창했기 때문이다. 아, 잘했어요. 네. 읽기도 힘들어요, 그죠? 뭔 말인지 도대체. 자, 모두 고르지 말고, 왜냐면 맞는 게 3개예요. 그래서 틀린 거 하나 고르시면 돼요. 1, 2, 3, 4 중에. 자, 1, 2, 3, 4, 1, 2, 3, 4 한번 해보세요. 5번 드릴까요? 나 오늘 바쁘다. 자, 손가락으로. 시작. 이거예요? 네, 2번. 여기 보면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증명 못한다고 그랬죠? 증명 못합니다. 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증명 못한다? 그러면 왜 누가 이제 인플레이션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학 이론일 뿐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지금 관찰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 이론일 뿐이야. 증명 못해. 그럼 왜 증명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증명을 하려고 바이셉이라는 걸로 옛날에 했었는데 아니라고 증명이 됐고 지금 나오는 거는 뭐 블랙홀의 충돌로 인한 중력파를 아는 거지 빅뱅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충력파하고는 프리퀀시 자체가 달라. 영역 자체가 달라.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설명하면 이해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녹음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혹시 몰라서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인터넷에 올리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면 한 번씩 더 보시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10번만 보시면 거의 웬만큼 알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제 좀 모르는 부분 몇 개만 질문해서 알아내면 제 대신 여기 와서 딱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브라보. 자, 펜로즈 경우로 최근에 이분이 언제 노벨상 받았어요? 2020년에 노벨상 받았어요. 이분이 블랙홀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이분이 지금 다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OHP 가지고 아직도 강의합니다. 쩔룩쩔룩거리면서 느린 영어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쓸 줄 몰라도 노벨상 다 받습니다. 자, 이분이 하는 말. 인플레이션 이론, M 이론 이런 게 이제 다중우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런 걸 제가 좀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해봤자 은혜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안 넣었어요. 어쨌든 얘네는 이분 한 말이에요. 이분이 한 말. 확인 또는 증명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엄밀히 말해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분은 이제 진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담 프로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을 듣고서 아까 린데 교수, 스탠포드 교수는 아우 펜로즈 걔는 물리를 몰라 뭐 이러지 또 그러긴 하는데 서로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노벨상 받은 대가 아니에요, 대가 그죠? 대가 중에 대가인데 이분이 아마 무슨 교도인데 퀘이크 교는 아니고 하여튼 정통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쪽 저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뭐 무슨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꽝이야 이러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창조론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이분 나름대로의 또 뭐 무한 우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설명하죠. 제2의 빅뱅이죠. 뭐 스토리가 바뀌는 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빅뱅 이론 하에 실제로
퍼블리시돼서 주류 학교에서 나오는 논문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은 상주과학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도 벌써 충분히 노벨상 받았다며 확실한 이론이라며 하는 거에 물음표가 계속 쳐지잖아요. 맞죠?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왜 허블이 막 측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적세편이. 옛날에는 허블이 어떤 게 은하 안에 있고 어떤 게 은하 바깥에 있고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할 정도니까 사실 막 오차가 많았거든요. 근데 현대에는 아까 보니까 뭐 저기 연주시차 그런 거 아시던데 그죠? 연주시차. 그래서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여기 있다가 6개월 있으면은 여기 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는 거예요. 요때 보고 요때 봐요. 그러면 요 백그라운드에 이제 별들 쫙 먼 건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왼쪽 눈으로 보고 그리고 왼쪽을 감고 오른쪽으로 보면 먼 데 있는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해 있죠. 그래서 그걸 어페런 포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볼 때는 여기 와 있고 저쪽에서 볼 때는 여기 와 있고 여기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로 이걸 측정할 수 있어요. 이 각도가 아니까 거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주시차예요. 상당하게 이거 정밀하게 하는 거죠. 그냥 뭐 삼각함수니까. 이런 걸로 한 200광년 정도까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0광년이면 아직 멀었는데 우리 은하만 10만 광년이라며요. 어떡하죠?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건 이걸로 못 봐요. 그냥 너무 작았어요. 각도가 너무 작으니까. 넘어가는 거는 이제 셉피드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별은 별인데 별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별의 광도하고 주기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광도, 주기가 이렇게 리니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서 광도가 주기가 이렇게 되면 광도가 이렇게 되고 주기가 이렇게 되면 광도가 이렇게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아까 초신성 본 것처럼 스탠다드 캔들 이게 그 뭐죠? 촛불이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거리를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요걸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정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드로메다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250만 광년. 근데 우리 우주가 250만 광년뿐이 안 돼요? 수억인데 수억은 어떻게 해요? 수억 광년 떨어져 있으면 저걸로 못 봐요. 왜냐면 그 멀리 있는 은하의 이 셉피드 베리어블 자체를 이렇게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는 아까 말한 그 초신성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그 연구하다가 그걸 발견해서 노벨상 받은 거예요. 말 되죠? 지금까지 따라오시죠? 근데 더 멀리 있으면 막 100억 광년 그러면 초신성도 안 보여요. 은하도 거의 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적색편이롭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적색편이가 여기부터 적색편이 하고 여기 이 정도 있으면 적색편이로 못 보고요. 이 정도부터 적색편이로 보니까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죠. 크로스 체크를. 상당히 멀리까지 상당히 이건 정확하게 된다고 우리가 그거는 별로 우주가 대략 이 정도 크기 이상 된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거예요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적색편입니다. 이게 어제 적색편이 제가 설명해드렸죠. 람다 observed 마이너스 람다 now divided by 람다 now. 800 빼기 400 나누기 400 어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G가 1이다. 그겁니다. 그거 한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일곱살이. 그 다음에 그 넘버는 아니지만 하여튼 빌러설이고 여기는 이제 디스턴스예요. 뭐죠? 연주시차 그다음에 그 셉피드 베리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H를 측정해서 요 기울기가 H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물론 플랭크로 가지고 하고 W 웹 가지고 하고 뭐 셉피드 가지고 하고 스포노버로 하고 막 다른 거라는데 중구난방이죠. 그래도 대충 요 범위니까 대략 72에서 73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72다. 그럼 이게 이제 70 여기 보면 요 서불 상수의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서불 상수의 단위가 유니트가 킬로미터 per second이니까 뭐예요? 육초에 얼만큼? 이건 거리, 저기 속도 나누기 MPC거든요. MPC 뭐냐면 메가 팔색이에요. 메가는 10의 6수. 팔색은 3.26 광년이거든요. 3.26. 이게 이제 요거를 1도일 때 여기까지 거리가 3.26 광년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메가 팔색이거든요. 그래서 메가 팔색하면 326만 광년이에요. 그러면 72로 나온다. 허블 상수가 72로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떨어져 있는 은하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326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가 우리로부터 72km/s으로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상당히 느린 거예요. 그죠? 근데 우주가 워낙 크니까 막 늘어나는 거지, 사실 가까운 데 있는 거는 거의 정지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겁니다. 아시죠? 근데 풍선을 부는데, 풍선을 불다 보면 저 멀리 있는 건 더 빨리 멀어지죠. 그죠? 풍선이 이렇게 멀어지니까. 가까이 있는 건 조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느린 팽창이죠. 거의. 그래서 뭐 태양계에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팽창이 되는데 뭐 달까지 거리 그대로네. 그대로예요. 그 정도는 리졸브가 안 돼요. 거의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관찰 결과예요. 근데 해석은 허블이 볼 때 내가 중심에 있어야만 설명이 되네라고 했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채택 안 하고, 왜냐하면 내가 중심에 있으면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내가 특별해 있으면 안 되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문제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인데, 하나는 내가 중심에 있다, 하나는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 팽창, 우주 공간 자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뭐를 선택한 거예요? 요거를 채택을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쨌든 그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이게 이제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요 허블 상수를 알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I promise.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는 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천문학과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말이 어디 있죠? 예. 그래서 자, D하고 B가 있는데, D는 가상의 두 은하의 거리예요.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우주가 지금 팽창한다고 그러니까 은하가 서로 좌표에서 딱 멈춰 있어도 엄밀히 말하면 팽창하니까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에요, 서로. 그 거리가 D예요. V는 멀어진 속도. 됐죠? 그러면 은하들이 처음에 붙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거리에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나가 계산이 되죠. D 나누기 V 맞죠? 그런데 허블 상수가 h 곱하기 d예요. 왜냐하면 허블 상수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v는 h 곱하기 d예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는 d를 v로 나눈 게 t잖아요. 여기서 맞아요? d를 v가 나오는데 t인데, 아까 v가 뭐였어요? 얘였죠. 1/h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허블 상수를 아까 알았잖아요. 72나 73km/s/메가팔색이었잖아요. 그거를 인버스로 하면 시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왜냐? 지금 72km/s/메가팔색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그걸 돌리면 과거의 어느 한 점이었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S대학의 이응 교수가 어디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기에 뭐 계산을 해서 뭐 여기 다목 에너지 놓고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계산이 됩니다라고 아주 가냐른 목소리로 아주 뭐 멋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맛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자, 별거 아닌 거 한번 보겠어요. 자, 허블 상수가 시간이 허블 상수분의 1이에요. 그럼 허블 상수 알잖아요. 아까 뭐 72, 73 요거예요. 요거를 거꾸로 타면 T 이퀄에서 1/h 여기까지 맞죠? 그럼 h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여기 딱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하면은 이게 1/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예요? 10의 17승 초인데 요거를 년으로 바꾸면 134억 년. 별거 아니에요. 아까 138억 년이라며요. 138억 년은 이제 거기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넣어서 인테그랄 루스케어 해가지고 거기 뭐 저쩌고 해서 집어하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대략적인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계로 잰다거나 관측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세계관적인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가정 넘버 1.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를 유지했다는 가정.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점에서 시작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한 점에서 시작하셨을 수도 있지만 안 하셨다면 관계 없는 거죠, 전혀. 그리고 공간이 팽창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버리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창조론적인 관점이니까 아직은 이제 창조론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 별거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크기 자로 갖다 잴 수 있어요? 못 재요. 뭐 레이저를 이렇게 해서 봐요? 못 봐요. 너무 멀어서.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우주의 나이를 계산했잖아요. 우주의 나이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공식도 있고 한데 오늘은 공식을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넣었고요. 자, 우주의 크기가 요 반지름이 지금 이게 140억 년 아니지 138을 뭐 반지름하면 140억 광년이죠. 그럼 14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왜냐면 130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벌써. 거의 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는 동안 빛이 140억 년을 거쳐서 우리한테 와서 14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고 지금 그 은하는 이미 140억 년이 돼 있죠. 맞죠?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동안 빛이 이렇게 해서 140억 년 오는 동안 여기 있는 놈은 이만큼 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주의 끝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충 계산해 보면 지름이 대충 1000억 광년 돼요. 지름이. 지름 대충 1000억 광년이다. 이제 뭐 와 하셨지만 그 넘버는 와지만 이 계산이라는 게 세계관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실제 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아무도 몰라요. 사실 나사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보면 우주의 크기는 nobody knows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모른다. 사실 그게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죠? 그 방법을 한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팽창이 되어 왔고 그것을 거꾸로 돌리면 다시 한 점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우주의 나이가 이렇게 될 것이고 우주의 나이가 이렇게 되는 거로 계산이 되니까 그걸 감안하면 지금 크기는 이럴 것이다 라는 하나의 세계관적인 아주 간단한 익스트래폴레이션에 의한 계산이지 실제로 재는 게 아니란 거죠. 아시겠죠? 실제로 재는 게 아니다. 반응들이 별로 없으셔서 너무 허무해서 그래. 그죠? 네. 이런 거예요. 그걸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별로 믿을 수 있는 토론에서 시작됐다는 별거 아니다. 이제 더 재밌어요. 자 보세요. 그럼 요거를 나온 게 허블 상수 아까 뭐 72, 73 사이에 있고 너무 정확하다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정밀 측정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만큼 이제 여기 뭐 65에서 84였잖아요. 이게 어디 써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피드 가지고 세피드. 그래서 디스턴스 레럴 메소드라고 그 세피드 가지고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펼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계속 이렇게 74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67은 뭐냐면 이제 CMB를 또 이제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계산을 한다고. 예전에 그래서 요 스타일에 들어왔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쫙 해서 이제 정밀 측정을 하니까 67. 예? 이게 천차가 나오는데 이게 서로 비슷해져야 되는 건데 더 벌어진 거죠. 그럼 우주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주 나이가. 그러다가 이건 뭐냐면 디스턴스 레러인데 이거는 이제 그 레드 가스 자이언트로 뭐 그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더 정밀한 거래요. 그거 가지고 했더니 어느 한쪽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딱 가운데로 나와서 더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제대로 맞는 게 없죠. 여태까지 보니까. 그죠? 뭐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주 나이가 막 120억에서 150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이제 꼭 좀 정리하면 우주 배경 복사니까 67 아까 67 킬로미터 per second per 메가팔색 아셨죠? 병광성으로 보니까 74. 이거 우주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벌써 그죠? 그런데 적색 거성으로 보니까 70. 그래서 오직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것도 사실은 골치 아픈 문제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뭔가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된지 아직 모르지만 뭔가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는 뭐죠? 이거는 다시 정리하면 병광성, 우주 배경 복사 등등을 통해 점점 정밀한 연구가 진행돼서 보고 있는데 아직은 관측 방법에 따라 점점 상이한 나오야 한다. 이건 여기 써 있는 거 제가 지금 번역한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언젠가는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건데 아직은 점점 상이하게 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If, however, the discrepancy endures 계속 이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면 우주론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된다. 그죠? 뭐라고 그럴까? 계속 어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다르네? 뭔가 손봐야 되네?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다르네? 뭔가 손봐야 되네?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각각 분야에서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 창조론 얘기한 거 아니고 기존에 나온 논문 가지고 다 얘기한 거예요. 기존에 논문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이고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 가지고 저게 막 맞다 그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언제 거냐면
아니 7월 13일에 나온 겁니다. 7월 13일 한 달 전에 뭐냐면 요 논문에 나온 겁니다. 이 논문 JWST로 얼리 유니버스를 봤더니 그런 게 아니네. 어쨌든 뭐 람다 CDM 모델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267억 살로 나왔다. 예. 하여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이렇게 뭐 근데 문제는 뭐 자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구글에 과학 교과서 우주의 나이 쳐봤어요.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거기 나온 그대로 우주의 나이는 정확히 138억 년이다. 이 나이는 2013년에 측정한 것이므로 137억 년이라고 쓴 교과서는 모두 다 바꿔야 된다.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이거. 138억 년이고 137억 년 바꿔야 된다. 아무 쓸데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의미 없는 짓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서울 상수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67, 74, 72 정밀해지면 정밀일수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서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서로 이게 지금 되지 않아요. 요거는 이렇게 더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아직 모르고 옛날엔 이 오차가 폈기 때문에 대하층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관측 기술이 이제 발달하거든요.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측하고. 그러니까 뭐 제임스 웹이 나오고 그러니까 빅뱅이 맞는다는 게 증명이 돼서 뭐 창조론이 틀렸다는 게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빅뱅이 점점 틀려요. 네. 근데 빅뱅이 틀리다고 그래 나가가지고 빅뱅 틀리다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거 아시겠죠?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있는 이 안전한 창조와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렇게 봐서 그 빅뱅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에서 바깥에서 우리가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코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나온 연구가 또 이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산정을 해봤더니 우주의 나이가 267억 살이다. 근데 물론 이제 논문 하나 나온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 이거 가지고 뭐 어떤 과학계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근데 우리는 요거를 조금 심상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벨벨 넘버가 다 나오네. 138억 년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교과서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137억 년이라고 쓴 교과서는 바꿔야 된다. 7이나 8이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경이 이것도 막 진리인 것처럼 썼잖아요. 이거는 요거 가지고 거꾸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로 재는 게 아니에요.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절할 수 있거나 관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꽝이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웃긴 짓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요 시간에 요걸로 됐고 지금은 창조과학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사실 그냥 주류가 학교에서 나온 논문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빅뱅 이론이 어떤 견고한 이론이고 막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하고 노벨상 나오지만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보면은 거기에 이런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허점들이 그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언젠간 창조가 맞다는 게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거라는 거죠.